선운숙 오열속 활동 중단, 유영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 남은 건 이제 법적 공방뿐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딱 두 가지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현재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우 선운숙이 정든 예능 동치미를 떠난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전 남편 유영재와의 파경 후 친언니 이슈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법원에서 가려질 시시비비만 남은 상태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하여 이영하 씨까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전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에 이혼이 상처가 됐던 선운숙 씨는요, 결국 두 번째 남편까지 더 큰 상처를 입으며 결국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잊기 힘든 악몽을 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선운숙 씨가 제작진과의 사태에서 하차를 선언했지만, 중요한 건 이 선운숙 씨와 친언니 공황장애와 불안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고 있지만 개인사 때문에 부득이 입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치로 약을 처방받고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가해자인 유영재 본인은 직접 걸어 들어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전달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선운숙 씨와 친언니, 특히 친언니 분은요, 의사가 입원을 권유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권유할 정도면요, 제가 정리해드린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태가 너무나 심각할 때 권유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또 남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해를 가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사가 입원을 권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친언니분이 오히려 개인사 때문에 부득이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치로 약을 처방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악몽입니까? 하지만 정작 유영재란 사람은 선운숙 씨의 친언니 사태에 대하여 지워지지 않는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나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떠난다면 나는 그것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그런데 돌연 영상을 삭제하더니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뭐 번개탄을 검색을 했네 어쩌네 하며 오히려 동생이 형을 설득하여 보호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 아무리 동생이 보호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이 억울하여 법적 다툼까지 선언했다라고 하면 왜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하며 왜 번개탄을 검색합니까? 더불어서 본인이 억울하고 해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거 검색하고 정신병원으로 도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항상 정신병원이나 어딘가로 입원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어김없이 도피를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 어떠한 법적 다툼은커녕 입장 표명은커녕 아예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선운숙 씨는요, 이 결혼을 했었다라는 기억 자체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해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 사태를 알게 된 본인은 이거 뭐 이혼은 당연하고 혼인 취소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인데요. 한번 제가 좀 기사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 원을 청구하였다. 지금 보면 이번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인지액이 18,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민사소송과 인지법,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 위자료 청구액이 약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인지액이 도대체 뭐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18,000원 인지대는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접수하고 뭐 검사에게 올리고 사람이 다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는 건데요. 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 청구액 1,000만 원까지는 0.5%를,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에는 0.45%의 5,000원을 더한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인지대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 청구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송 청구액 1,000만 원까지는 0.5%라고 했으니까 350만 원에서 0.5%로 금액 계산을 해보면 대략 18,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항소심 수수료는 1심에 1.5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심에 2배를 내야 해서 이 매번 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배수로 금액을 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50만 원 금액이 적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발표했던 안진용 기자는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돈이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원래 액수가 크지 않다. 상징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본인이 이 결혼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을 좀 보태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상징적인 게 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민사소송이라는 건요, 지금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같은 경우는 강제적인 스킨십으로 인한 형사건이지만 이거 형사건 아니잖아요. 혼인 취소 소송은요,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입니다. 민사건을 왜 동시에 형사와 함께 진행을 하느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결혼 생활 내내 나를 힘들게 했었고 우리 언니까지 그런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혼인 취소 안 할 수가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건데, 혼인 취소가 될 경우요, 반대로 유영재 본인이 저지른 친언니에 대한 피해 사실 중에 하나의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장은 위자료가 350만 원 정도 되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징역을 살게 되건 벌금을 내게 되건 했을 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었다, 혼인 취소까지 하게 만든 자신의 어떤 가해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혼인 취소 소송하는 이유가 유영재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 받아들여져서 혼인 취소가 되어 위자료 350만 원까지 청구가 법원에서 땅땅땅 결정이 나면 이 돈을 주든 주지 않던 유영재 본인은 자신 때문에 혼인 취소까지 되어버린 피해 사실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선우은숙 씨가 차후에 친언니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유영재 본인이 뭐 벌금이 만약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난 이 사람 때문에 혼인 취소까지 해야 했다. 위자료까지 청구한 상태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받았다. 라고 또 한 번의 근거 자료로서 이번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유영재 본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나 아니면 징역을 살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른 형량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건 진행이 될 때는 피해자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곤 합니다. 결국 선우은숙 씨는요, 끝내 눈물까지 흘리며 개인사에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아마 차후에 본인이 방송 하차한 것에 대한 얘기까지 아마 유영재라는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참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와의 사태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게끔 본인이 심경 고백을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했고 그것이 수많은 영상과 뉴스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됐잖아요. 근거 자료가 온라인상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더불어서 하차까지 선언을 했고 이것이 또 기사화가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남아있는 방송편을 마지막으로 끝낼 때 본인이 눈물을 흘리며 하차하겠다라는 영상까지 지금 송출될 예정이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 유영재라는 사람과 실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 본인과 다르게 선우은숙 씨는 많은 근거 자료와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각에 따르면 유영재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임하면 뭐합니까? 선임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재판에서 이기냐 이기지 못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결국 전전 남편인 이영아 씨까지 참다 못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은숙과 이혼한 이영아, 재혼?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살펴보니까 배우 이영아가 나는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영아 씨의 18년째 혼자 살고 있는 싱글 하우스가 공개가 됐어요. 60년 넘게 수집해 왔다라는 100여 개의 카메라, 트로피, 행복한 싱글 라이프가 공개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영아 씨는 한 달의 약속이 45개 정도 된다. 슈퍼 인싸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은 손주들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재혼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에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재혼에는요, 사실 다른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와의 재결합까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선우은숙 씨와도 재혼할 생각이 없단 얘기예요. 물론 이전 방송에서 나는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행복을 빌었지만 어찌됐건 재혼 생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영아 씨가 선우은숙 씨와 재혼하지 못할 만도 해요. 보면 이 당시 때 이혼 사유가 바로 바람 때문이다 라는 기사가 엄청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9살 연하의 배우 선우은숙 씨와 결혼한 이영아 씨는요, 2007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1981년도에 결혼했으니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이어왔던 거죠. 그의 아들 역시 배우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동치미 방송을 통해 이영아 씨와 헤어지게 된 건 남편의 여자 직장 동료 배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영아 씨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선우은숙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동료 배우는 유지인의 불륜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 이영아 씨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그 여배우가 바람을 폈는데 소문의 진원지가 선우은숙이었다라고 루머가 떴다라는 거죠. 억울해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 이영아 씨가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유지인이라는 배우가 바람에 대한 소문이 떴는데 선우은숙 씨와 이영아 씨가 얽혀버리면서 이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가 속이 탔는데 이영아 씨는 오히려 자신과 친했던 지인인 유지인 씨를 더 신경 쓰고 아내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죠? 여자가 바람을 피면서 우리 부부가 시달렸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오해를 받았고 그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던 남편에게 서운해져서 별거를 했고 그 1년 뒤 이혼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남들은 모르니까 저 집도 아빠가 바람을 펴서 이혼했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러면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똥이 이상하게 튀어 아빠에게 실망했던 것이 왜 내 편을 안 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섭섭함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영아 씨가 자신이 아니라 유진 씨를 더 챙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지고 2년 반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선우은숙 씨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서운한 면을 어느 정도 덜어서 연락 자체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선우은숙 씨가 이영아 씨에게 명절날 먹을 떡국을 끓여주고 이후엔 재혼을 논의하며 가족이 함께 모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이영아 씨는 재혼할 생각이 그때도 지금도 없었다고 해요. 이영아 씨는 그 당시 때 가정보다 친구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하는 이영아 씨에 이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최악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선우은숙 씨의 인생사가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우은숙 씨가 수차례 쓰러지게 됐고 또 하차 이후 현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 내용 제가 주말부터 계속하여 전달드렸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가 이유가 뭐가 됐든 하차한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하차 진작에 했어야 한다. 얘기 많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선우은숙 씨가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동치미에 악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결국 유영재와의 이혼 이후
2달 만에 하차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자, 하차를 했으면 이제 뭐 선운숙 씨 얘기도 끝났고 유영재도 법의 심판만이 남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영림 씨가 결국 참다 못해 또 한 번 입을 열었고 나아가 선운숙 씨 역시 분개함을 드러냈고요. 굉장히 놀라운 건 유영재의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여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단독으로 전달드릴 깜짝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 영상에서도 유영재의 이 병원 입원 상태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영재가 탈출을 했네, 아니다, 입원 자체를 안 한 거네 얘기가 많았지만 유영재가 입원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병원 내에 벌어진 사건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선운숙 씨가 하차를 하면서 모든 것이 종료될 줄 알았지만 결국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실제로 속풀이쇼 이 동치미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가보면 때늦은 하차가 아닌가 또 하차하게 된 선운숙 씨를 응원한다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 유영재 씨는 삼혼, 사실혼, 동거녀, 거기에 선운숙 씨의 언니까지. 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과연 하게 될까? 어떤 분들은 혼인 취소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결국 수원가정법원에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다리 사태를 알고 혼절했다라고 했었던 선운숙 씨. 알고 보니 이 뒤에 이 사실은 기사 보고 알아서 더 놀라웠다. 사모니 맞았다. 라고 밝힌 선운숙 씨의 입장입니다만 여기에 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몬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골프 선수. 또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까지 여기에 대한 모든 사실을 유영재 본인이 제대로 입을 열지 않는 한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이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민사소송의 같은 경우는요, 경찰 소환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민사보다 형사의 경우 어느 정도 강제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민사가 아니라 형사에 관련된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의 피해 사실이 증거자료와 함께 1차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유영재라는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유영재 본인이 기존에 공개되어 있었던 핸드폰 번호까지 다 자취를 감춰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동생을 통해서 연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찰 측에서 수사에 굉장한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 때문에 결국 선운숙 씨 역시 하차를 선택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스킨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니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아가서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스킨십이 계속하여 있었던 장면들이 공개가 되고 있다. 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유영재 본인이 팬들과 찍었던 사진들, 어깨를 꽉 감싸 안는다던가 허리 쪽에 손이 간다라던가 매너서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선운숙 씨의 친언니까지 건드리고 사몬, 사실혼, 양다리 관계까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유영재 본인의 이 경찰 소환 조사를 통한 해명이 없으면 본인이 말했던 억울한 누명이다, 프레임을 씌웠다 이 얘기들 그냥 혼자만의 헛소리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번개탄까지 검색을 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선운숙 씨와 친언니분은요, 아예 약을 달고 살아야 하며 특히나 어떻죠? 특히나 최대치의 약을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치미 방송에 등장한 최영림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굳이 이 돈을 주고 아내한테 대우 못 받는 건 난 참 싫다. 내가 돈이 있다면 나이 들어서까지 아내 눈치를 보며 살기는 싫다. 이 선우용녀 씨까지 등장하여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우용녀 씨, 사실 선우은숙 씨와 함께 방송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달드린 영상에도 있다시피 이 선우용녀 씨가 이 선우은숙 씨의 유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선우용녀 씨가 인상을 보고 어떤지에 대하여 말을 아끼는 모습이 많은 뉴스 방송과 저와 같은 유튜버들을 통해 번져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죠? 선우용녀 씨가 사실 말을 아꼈던 이유가 이렇게 유영재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선우은숙 씨와 함께 이번 방송편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모습들은 선우용녀 씨가 등장했음에도 선우은숙 씨는 사실 기존 녹화 방송분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마지막 촬영까지는 끝이 난 상태입니다. 물론 시청자분들 사이에선 녹화되어 있는 방송분도 폐기하던가 편집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최영림 씨가 주장한 돈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말에 이 선우은숙 씨가 난색을 표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능력 있으면 혼자가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사실 아내에게 돈을 안 주고 혼자 살면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최영림 씨의 말이 있는데 오히려 가사도우미를 이야기했던 건 선우은숙 씨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되면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왜 선우은숙 씨가 반대를 하게 됐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능력 있을 때는 혼자가 있다라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강조했던 이야기는 이 선우은숙 씨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친언니와의 사태뿐만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좀 반대를 한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다. 능력이 있을 때 혼자가 좋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최영림 씨가 한 말에 아마 예전 선우은숙 씨라면 찬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혼자 지낸다? 선우은숙 씨 역시 어떻죠? 결국 유영재라는 사람과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바쁘다 보니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밥을 챙겨주고 싶어도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메꿨습니까?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분이 가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유영재라는 사람과 이 사단이 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마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요, 능력이 있을 때 혼자가 좋다라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많은 말이 내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우은숙 씨가 설마 세 번째 재혼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같이 등장한 전원주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춤추면 개집이다! 라고 소리치던 남편,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니 박수를 쳐주더라. 이런 분개함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라도 밥을 먹다가 수저를 먼저 들면 남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터치를 아내에게 했다.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진짜 80년대 이전, 70년대, 60년대에나 있었던 일들이 현대에 와서 동치미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 이번 방송편을 보신 분들은 정신도 사납고 너무 자극적인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선우은숙 씨가 이제 방송을 하차하게 되면서 그나마 낮았던 시청률마저도 확보하지 못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동치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최영림 씨라던가 전원주 씨의 이런 이야기가 보기 매우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습니까? 결국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가 동치미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고 특히 유영재 본인은 정신병원에 도피하듯 숨어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여전히 입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유영재 본인은 이 정신병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했을까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요. 쉽게 검색되는 장면들입니다. 유영재가 구금된 채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려고 했다. 유영재가 정신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들에게도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
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입니다. 유영재가 자신의 어떠한 이런 만족을 위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척을 하고 있다. 또는 환자들을 상대로도 같은 스킨십이 있었다. 또는 유영재 스스로가 병원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다. 물론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로 따져봤을 때 아마 이 범법 행위가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왜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빠르게 입원할 수밖에 없었고 왜 입원한 상태에서 소식이 끊겼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마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짜잖아요. 그리고 유영재 본인이 잘못한 일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숨어있고 입을 닫고 경찰 소환 조사는커녕 자신의 자취와 종적을 숨기고 있다 보니 결국 어떻습니까? 경찰 소환 조사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할 수조차 없다. 실제로 유영재와 같은 사태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경찰을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조사 시간을 최대한 좀 미루고 싶다. 이런 질문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범법 행위를 벌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부담 주고 싶지 않다라는 선우은숙 씨는 결국 동치미에서 자진 하차를 하고 눈물을 쏟았고 오열했다.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전달해 드렸는데 앞에 영상에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진작에 하차하지 그랬냐? 잘했다. 라는 의견과 나머지 절반은 이제 와서 하차했지만 그래도 선우은숙 씨가 잘못한 건 하나 없다. 이런 의견이 여전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선우은숙 씨의 방송은요, 여전히 녹화 방송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방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선우은숙 씨는 등장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9일날 마지막 녹화를 끝으로 이 작가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결국 이 첫 심경 고백 이후에도 4년여간 함께 있었던 방송까지 하차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유영재라는 사람 한 명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선우은숙 씨의 숙제는 딱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것. 두 번째는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해낸 아주 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보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유영재라는 사람이 있는 정신병원의 위치의 정체와 나아가서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까지. 결국 선우은숙 씨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쉽게 풀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 등장했을 때 유영재라는 사람의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 초창기 때의 모습에 너무나 행복했었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방송이 방영되면서 매번 새로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나왔죠. 이 당시 때 영상에서는 선우은숙 씨가 잠자기 전에 여보 잘 자라고 말하면 유영재 본인은 그냥 응이라고만 대답하는 모습이 섭섭했었다. 애정 표현에 대한 짧은 답에서 오는 서운한 마음이 매우 컸다. 그리고 60대도 여자는 여자다. 아니 먼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여자이지 않냐? 이런 속마음을 막 토로하면서 내가 마치 애정 표현을 갈구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우은숙 씨의 이런 모습들을 아직까지도 나이가 60대인데 왜 저렇게까지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보기에 좀 불편하다. 나이값을 못한다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여부를 떠나서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결혼 생활 중에 선우은숙 씨에게 자신만을 믿고 따라와라. 자신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며 서로 얻는 만큼 있는 것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뭐 사실 유영재 본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동치미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와중에도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무려 5번의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한 번 한 번이 전부 다 상황이 달랐고 아마 터치한 부위도 다 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 역시 다 달랐겠죠. 뭐 어떤 분들 계속 이런 말씀 하세요. 이 선우숙 씨 언니가 이 선우숙 씨의 부탁으로 유영재라는 사람의 집에 가 밥을 해주고 가정일을 해줬는데 사실 선우숙 씨의 언니 역시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했을 때는 더 이상 가지 않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아무리 이혼 때문에 이 선우숙 씨가 충격받을 게 걱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본인이 밥을 하러 가기 어려워진 것 같다 라면서 상황을 피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하는데 여러분들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남성에게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현실 부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에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 실수였겠지. 그냥 술 마시고 잠깐 그런 거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선우숙 씨의 친언니는 무려 5번에 달하는 이 유영재의 행태에 치가 떨렸겠지만 결국 참다 못해 선우숙 씨가 이혼한다고 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겨우 꺼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언니가 나 네 남편에게 이랬어 라고 하면 선우숙 씨와 언니 사이도 뭔가 어색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자, 이런 사태를 벌여놓았던 유영재 본인은요, 사실 유튜브 방송까지 다 접었습니다만, 이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제작 후원을 바란다라며 공개해놓은 이 계좌번호,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유영재를 응원하는 팬들 몇몇은요, 여전히 유영재라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후원 계좌에 후원금을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영재라는 사람을 응원하는 이 팬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웠던 건 이 유영재의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었던 많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유영재 본인이 여전히 선우은숙 씨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많은 족적들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로써 남겨져 있었는데 사실 이거 충분히 삭제할 수 있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이혼까지 한 마당에 사실 자신이 이혼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었던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영재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그만두기 전까지 계속하여 매주 2번씩 라이브를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선우은숙 씨와의 커뮤니티 글에 남아있었던 선우은숙 씨에 대한 이 글들은 다 삭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선우은숙 씨와 다정하게 찍은 듯한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게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소름 돋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언니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혔던 유영재라는 사람과 지금 아주 큰 소송 2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여전히 사진이 남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영재 본인이 정리를 해줬어야 하는 사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때 가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참 봉사활동도 했었던 시절의 모습을 보면 유영재 본인도 이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에게 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낱낱하게 해명을 하여 국민들에게도 사실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그래도 사람으로서 도의적으로 최소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요,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서의 행적들도 너무나 소름 돋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영재 본인의 이 유튜브 채널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선우은숙 씨와의 과거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유영재 본인은요, 이혼에 대한 발표가 난 이후에도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꽤 많이 진행을 해왔잖아요. 이 당시 때도 자신의 이 방송과 많은 이 태그라고 하죠. 자신의 이 키워드, 선우은숙 씨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아마 검색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선우숙 씨를 끝까지 이용했다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되고, 특히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유튜브에 있는 이 선우숙 씨와의 과거와 이 보십시오. 이거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우숙 씨와 친언니 입장에서는 아마 MBN 동치미에서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들도 다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것이, 지금 보면 이런 댓글들이 여전히 유영재의 유튜브 채널에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병원에 감춰져 있답니까? 끌어내서 교도소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도 있고, 목소리가 느글거린다라는 말도 있고요. 중국어 말하는 줄 알았다. 말투가 마음에 듣고 싶지 않다. 70대 할머니에게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제도까지 부활시켜야 한다. 그런데 급기야 선우숙 씨가 동치미에서 가정사를 닦아발려 오히려 한 사람을 망쳐놓았다. 좋은 음악과 목소리가 좋아 들어왔는데 은숙 씨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간 것이 이게 아주 자신의 입장에선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었던 대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위장 입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